이제 마지막으로 자아의 삼상의 분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아의 세 가지 상은 뭡니까? 자아의 세 가지 상은 나와 대상과 그 사이의 느낌이에요. 주체와 주체가 경험하는 대상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느낌의 경험. 다르게 말하면 경험자와 경험 대상과 경험.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아의 세 가지 상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결코 하나만 역시 존재할 수가 없죠. 나만 과연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는 뭐지라고 물어본다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나는 앉아있지. 이 몸이 나지. 몸 말고. 몸 말고 나라고 여기는 그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이 순간에. 기억 다 빼버리고 생각 다 빼버리면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뭡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그걸 느끼는 건 누구예요? 누군가가 그걸 느끼고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의 대상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느끼는 나와 느껴지는 대상과 그 둘 사이의 느낌인 경험 이 세 가지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얽혀서 나타납니다. 의존해서 현상화해요. 나라는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대상 없이는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대상에 대한 느낌이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개념을 기반으로 형성된 생각의 세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대상도 그에 대한 느낌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느낌도 없다면 그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려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 아무런 대상도 없고 인식의 대상도 없고 그에 대한 느낌도 없고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주체도 없다면 나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나요? 즉, 대상은 여러분한테 어떤 대상이 떠오른다. 그 대상이 처음에는 저 바깥의 대상이지만 이 점차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이것도 의식의 대상이죠.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있을 때는, 내가 존재하네?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네? 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런 인식을 하는 주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주체는 고정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어린애 때의 주체와 20살 때의 주체와 50살 때의 주체가 다 다르듯이, 지금 이 주체는 말이죠. 내가 존재하네 라는 존재한다는 느낌을 파악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이제는 존재한다는 느낌을 인식해내는 그런, 그런 경험을, 존재한다는 느낌의 경험을 해본 주체인 겁니다. 그 주체가, 내가 존재하네 라는 걸 인식하는 놈인 거죠. 즉, 내가 이 마우스를 본다면, 마우스를 보는 내가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마우스가 보인다면 마우스를 마우스로 인식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우스를 마우스로 인식하는 것, 그 마음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은 다 다르죠. 마우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마음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마우스와 내가 경험한 마우스가 다 다르니까 이건 내가 경험한 내 경험 속의 마우스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우스를 요런 모습, 요런 느낌으로 인식하는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지 않아요. 이것만 있을 수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근경식이 함께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 감각기관인데 여기서 감각기관은 이걸 마우스를 인식하는 감각기관이면 의식적 감각기관이겠죠. 그 의식적 감각기관은 이것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인식하는 의식감각인 겁니다. 그 의식감각인 근과 의식 대상인 마우스 경과 이 둘 사이의 만남인 마우스라는 인식, 식 이렇게 근경식은 동시에 발생한다. 근 따로 발생하고 경 따로 발생하고 그 둘 사이의 느낌인 인식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여러분이 정말 이해한다면 근경식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걸 정말로 깊이 와닿고 이해한다면 나라는 게 대상 없이 존재하지 않는구나가 확 와닿은 겁니다. 그것을 한번 깊이 숙고해보고 느낌으로 실험하고 실험이 돼서 그것이 와닿으면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처처럼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부처를 만드는 거지. 안만 있고 삶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부처라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대상은 주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주체도 대상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주체에게 느낌이 없다면 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주체와 경험 주체와 경험 대상과 경험 또는 느낌이죠. 그것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한 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독자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은 아니라는 것. 자, 이것은 공간의 상중하라는 구분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또 시간상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서로 구분이 의존하고 있는 것과 또 유사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제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떠오르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내가 지금 현재에 있다라는 그 느낌을 기반으로 어제 일을 떠올릴 때 그것이 어제 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일이 그냥, 자, 지금은 잊어버리고 다시 어제 일을 떠올립니다. 어제 일을 떠올려서 어제 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봐요. 어저께 만났던 사람과 이 얘기를 했다면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깊숙이 몰입해 보면 몰입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자, 그렇게 몰입했을 때 어때요? 지금의 느낌을 기억했나요? 아니면 어제 속에 깊숙이 몰입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일에 깊이 몰입했다면 그것이 지금의 일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어제가 지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 일은 어제라고 느꼈다는 것은 오늘을 기반으로 어제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다 잊어버리고 어제에 깊숙이 몰입되면 어제 자체가 지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제 일이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그 속에 몰입되기 쉽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의 일처럼 계속해서
억울한 겁니다. 어제 일이 너무 기뻤다면 그 깊숙한 기쁨 속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기쁜 거죠. 지금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와 반대로, 오늘의 일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오늘 있어. 현재 존재해. 현재 있잖아. 라고 여긴다면, 그건 뭘 기반한 거예요? 어제와 내일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지금을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와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순간 속으로 깊숙이 몰입해 들어가면 어때요? 거긴 더 이상 어제도 내일도 심지어 오늘마저도 없고 지금만 있겠죠.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것은 개념 속의 일이고 생각이 분류해 놓은, 금구어 놓은 나눌 수 없는 땅의 국경선거 같은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선거 같은 거죠. 나눌 수 없는 땅을 금거 놓고 나누는, 그 이름 붙여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깊숙이 몰입해 들어가면 거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은 마음속에 땅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분류해 놓은 것뿐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것, 분별되는 모든 세계가 이렇게 생각으로 분별하고 있음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대상이 있을 때 작용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다면 생각은 작용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보는 가장 좋은 연습은 이제 한번 실제로 해볼 겁니다. 짧게 해보고 정리하죠. 여러분의 주의를 어떤 대상으로도 보내보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여러분의 주의를 이제 주의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죠? 주의를 아무런 대상으로 보내지 않으면 의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되려면 주의라는 것이 우선 느껴지고 의식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있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의 주의는 그 생각 속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어떤 느낌이 인식이 된다면 그 느낌으로 주의가 흘러간 겁니다. 그렇게 주의가 흘러간다는 게 인식이 되면 그 주의를 멈추는 겁니다. 주의를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게 하세요. 자, 그렇게 내 주의가 어디에도 흐르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의 주의가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던가요?
자공 어때요? 주의가 흐르지 않는 것이 경험돼요? 네. 그럴 때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케이. 왜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응? 혜연. 예, 세상과 나라는 느낌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어야만 대상을 대상으로 보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마음에는 주체인 나라고 여기는 마음도 흐려지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마음에 떠올리는 기능이 뭐냐면 주의가 흘러서 닿아야 돼요. 의식적인 대상을 물론 얘기합니다. 물론 무의식적인 흐름도 있어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의식적인 것부터. 의식적인 대상을 우리가 마음에서 인식할 때 그때 나라고 여기는 주체도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인 대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의 흐름입니다. 주의가 흘러서 마음에서 대상을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주체가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주의가 흐르지 않게 하면 대상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에는 주체도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주체라는 것도 매 순간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형성되는 것이 실제하고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이제 주의가 흘러서 대상이 느껴지면 거기다 우리는 이름 붙이는 거죠. 컵이 있네. 그래서 컵이 있네라고 이름 붙이기 시작하면 드디어 그 컵이 변치 않는 실체처럼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변치 않는 실체로서의 컵이 존재하면 그걸 보고 있는 나도 변치 않는 주체로서 존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경식은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사이의 경험인 인식과 느낌은 함께 발생해서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의식이 있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주의가 그리로 흐르면서 주의가 흘러서 대상이 인식이 되면 그 순간 주체로서의 나도 형성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한다, 의식된다라는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만 의식한다, 의식된다라는 현상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주의를 대상으로 보내지 말고 마음의 어떤 느낌을 이제 좀 전까지는 주의를 줬죠. 이번에는 주의를 대상에 주지 말고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에 줘봅니다. 근데 지금 자신이라고 여기는 걸 잡으려고 하면 애매해질 거예요. 그래도 자꾸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에 자꾸 주의를 보내보는 겁니다. 우선은 먼저 몸의 주의를, 몸과 동일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몸의 주의를 보내보는 겁니다. 몸을 의식하는, 그 다음에는 몸을 의식하는 주체가 있죠. 몸이 있네? 라고 아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주의를 보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 자체를 탐구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 나라는 게 몸이 있네? 몸을 인식하는 내가 있지. 그 나는 뭐지? 하고 그쪽으로 주의를 줘보는 거예요. 그 나는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또 애매해지면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주의를 멀리 보내지 말고 자꾸 가까이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가
나라고 여겨지는 마음의 핵심에서 주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주의가 나오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겨오라 이겁니다. 주의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장 가까운 곳이겠죠. 마치 샘물이 흘러나와 멀리 가기 전에 흘러나오고 있는, 솟아나오고 있는 그 자리에 주의를 주는 것처럼. 주의가 솟아나오는 곳이 바로 주의의 원천인 거니까. 거기에 주의를 보내는 겁니다, 바로. 그 원천으로 가지 않고 주의가 자꾸 저 멀리 가면 갈수록 그 나는 주의가 멀리 있는 대상을 향해 갈수록 그 나는 우선 느낌에 물들고 생각에 물들고 더 멀리 가면 감정에 물드는 겁니다. 근데 점점 그건 다 대상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대상으로 가지 말고 점점 주체 쪽으로 주의를 옮겨오면 거기에는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죠. 오직 투명하게 분별하는 마음만 있는 상태. 그것도 역시 분별하는 마음에 물들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 가장 최소 단위 속에 있는 겁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있지만 분별 대상은 없는 상태. 그렇게 주의로 나라고 인식되는 그것을 향해서 주의를 보내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물들지 않은 나는 그냥 투명한 주체고 투명한 주체에 더 집중하면 집중하는 놈과 집중되는 투명함이 같아지면서 그때 주객이 무너지고 통일된 마음, 일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든 개별적인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것이 경험되면 이제 눈을 뜨고 돌아와서 그 경험 속에서 사물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 통일된 일심으로 사물을 바라봐요. 그럼 내가 알던 컵인지, 내가 알던 카메라인지, 그대로 보는 건지. 물들어 있는 나로 보지 말고, 물들지 않은 나 없음으로써 한번 사물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서 보는 겁니다. 그때의 사물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볼 때의 저 컵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상태를 경험하고 그것의 의미를 깊숙이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경험이 되는가? 그때 나라는 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비개인적인 투명한 의식 자체를 언뜻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